예, 예. 저희가 5장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얘기를 깊게 나눠봤고요. 이제 2부에 이제 6장과 7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장에 다이아몬드에 묻은 나쁜 피, 고정관념을 흔들어서 편견을 줄이다. 여기서 처음에 이제 흑인 연주자 데일 데이비스가 나오고 이제 데일 데이비스가 KK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예. 사실 KK 이 미국 내에서 사실은 이 인종차별이 되게 사실 뿌리가 깊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6장의 제목이 좀 굉장히 은유적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다이아몬드에 묻은 나쁜 피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설명이 돼 있나요, 책 안에? 안 돼 있어요.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예, 무슨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여기에 다이아몬드에 묻은 나쁜 피라고 했느냐 하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되게 비싸고 좋은 거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거고. 근데 이 나쁜 피라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는 뭘 은유했는가 하면은 아주 재능이에요. 재능이고, 나쁜 피는 이게 흑인 연주자 같이 도대체 이런 재능이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 이게 있다는 거야. 그 다이아몬드는 좋은 건데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람한테 저런 재능이가 있나? 뭐 이런 거. 저 사람 재능은 보니까 이게 편견 없이 보니까 상당히 뛰어난 수준인데 보면은 내가 아주 경멸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이 붙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한번. 아니 뭐 동의한다고 그러기도 힘들고 동의 안 한다고 그러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예, 그런 이제 메타포. 관용구로 어디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봤던 책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인류의 종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저희랑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사실은 이제 뭐 멸종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멸종시켰다. 유전자의 4%인가 6%가 네안데르탈인의 그 유전자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지방, 그러니까 저희가 영양소가 부족할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축적해서 그걸 지방으로 축적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 네안데르탈인이 가지고 있을 뛰어난 능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사자랑 호랑이랑 교배를 해서 그 새끼를 낳으면 그건 생식 기능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라이거라 그러죠, 라이거. 네, 근데 네안데르탈하고 호모사피엔스랑은 자손을 낳았는데 생식 기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종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배를 해서 생식이 되면은 같은 종, 되지 않으면은 같은 종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 저는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흑인도 어쨌든 같은 인류니까 그 사람한테 재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같은 종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피라는 것 자체도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조금 전에 지금 우리 황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꼭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보니까 뭐 야구장에 갔더니 누가 나를 미워하더라 이런 거. 요 제목에서는 이제 양키즈하고 레드삭스하고 이야기죠. 근데 이게 보면은 201페이지 보면 양키즈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서 가장 정호받는 구단이다. 왜 이럴까요? 악의 제국. 예? 돈으로 막 승부를 보잖아요. 예. 1년 예산이 다른 팀 뭐 서너 개 합쳐온 것보다 더 많다고 그러죠. 예. 잘했어.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데
또 얘들이 또 가차가 없어요. 가차 없어요. 이게 선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얘 아니면 얘 하고 이 말고도 지금 순서대로 다 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조금 해보고 안 되면 금방금방 가라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수영을 못 기르게 하는 데 아니에요? 양키스가? 양키스 선수들은 수영 기르는 선수들 못 본 것 같아요. 못 기르게 하고 양키즈는 자기 이름을 뒤에 못 쓰게 하죠. 네. 팀으로 해요. 자기 이름을 뒤에 못 쓰게 하죠. 원래 야구는 이제 개인 경기이기 때문에 개인 경기고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자기 네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못 쓰게 만들죠. 그 말은 미국 아이들이 제너럴이라는 말 굉장히 금방진 말이거든. 뭐 제너럴 모터스 이런 거는 막 자동차면 내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 제너럴 일렉트릭 이 제너럴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말입니다. 아무나 못 쓰는 말이거든. 그런데 감히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양키즈라는 것도 막 네가 양키즈 들어오면 됐다. 인정받은 거다. 근데 굳이 네 이름 더 세게 박으면 뭐하나 이런 이야기. 네, 그런 뜻. 나 같으면 용꼬리보다 닭대가리가 나을 것 같아. 양키즈 가가지고 벤치에 계속 앉아 있느니 차라리 조금 떨어지는 팀에 가서 주전으로 뛰고 항상 그 일진에 선발되고 그런 게 낫지. 그 뭐 양키즈 가가지고 계속 벤치에 앉아 있다. 딴 데 가면 웬만큼 다 뛸 친구인데. 최지만이나 김하성이나 뭐 마찬가지죠. 그 이따가 다 나온 아이들. 근데 이제 왕년에 자기 양키즈 있었다는 게 자기 커리어에 좀 뭐 도움이 되겠죠. 도움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됩니까? 네.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테녀십을 받는 확률이 즉 조교수에서 부교수 될 때 테녀 받는 게 대략 10%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다가 부교수 안 되고 하버드를 떠나는 쫓겨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90%가 쫓겨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에서 조교수 임명장이 오면 마다할 사람이 거의 없대거든요. 근데 나머지 자기 커리어에 내가 그래도 왕년에 하버드에서 교생을 했다 하는 게 이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들 한다 그러는데 양키즈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 도움이 안 되는지는 뭐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양키즈에서 방출했다 이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박효준 선수라고 마이너리그 있다가 박효준 지금 파이어레이츠로 갔죠.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수들은 현장에서 게임에서 뛰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뛰지 못하면 사실 선수로서는 사실 그 현장감이 중요한 건데 그 감을 살기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저는 김현초 교수님처럼 뛸 수 있는 구단으로 가는 게 낫겠죠. 네, 뛰어야지. 그래 뭔가 나를 간절히 원하는 구단. 꼭 좀 와주라. 그렇죠. 돈도 돈이지만은 가서 뛰어야지 뭐 선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99페이지에 고정관념과 편견에 깊이 뿌리내린 과도한 확신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 요게 이제 이 장의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과도한 확신 사이클 그러니까 증거만큼 이렇게 확신이 돼야 되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과도한 확신 사이클 이거는 맞지 않죠. 과학적인 접근에서 이거는 뭐 근거도 없는 거고 이런 건데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기가 어리석은 줄도 모르는 이런 거 스스로 그걸 보게 만들어라. 과도한 확신 사이클 이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딱 봤더만은 레드삭스 팬들이 자기 팀을 사랑하는 것보다 양키즈를 더 정오하는 거더라. 정오하더라. 그래가지고 양키즈가 그럼 네 어떻게 하면 양키즈가 마음에 들겠나 하니까 알카에다하고 경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 팀을 갖다가 테러 집단하고 같이 보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거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일본만 이기면 돼. 예. 금메달 못 따도 돼. 예. 금메달 따도 일본한테 지면 와서 공항에서 고개 숙이고. 요즘 뭐 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예,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뭐, 한일전은 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죽고 살고, 똑같은 얘기. 하니까.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하고 축구 붙는 날은요. 예, 문자 그대로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전쟁. 그게 이제 스페인 그 건국하고도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영국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축구 붙는 날도 마찬가지. 전쟁입니다. 예. 그게 이제 문화적인 그 유전자에 박혀 있는 그러니까 나쁜 피. 과도한 확신 사이클의 거의 나쁜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란이나 이라크 뭐 다 예. 무슬림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란, 이라크도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경우에 성립된다. 하나는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서로 그 경쟁하고 우열을 가려야 되는 그런 입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엄청난 숙명 라이벌인데 이란, 이라크도 중동의 패권을 놓고 늘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 나갑니다. 그렇죠. 이게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리적으로 가깝고 딱 한 캐테고리에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축구하는 날만큼은 혐한이 엄청납니다. 그때는 중국하고 한국 축구하는 날은 중국 교포들 베이징 시내에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공환증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왜냐하면 한국을 이겨야 아시아 예선을 나가는데 월드컵 아시아 예선 할 때 한국이 9연승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9번 한 번도 못 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지. 중국은 당연히 우리가 밟는다. 이런 생각이면 저쪽은 한국이 미워 죽겠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서양에서 고전 중에 그 리더십 고전 중에 키루스 대왕을 뽑잖아요. 근데 결국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란 쪽은 페르시아, 이라크 쪽은 저쪽 바빌로니아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원래 역사적으로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사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래 이제 이런 라이벌 관계가 가까운 지역에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스턴 레드삭스랑 양키스랑 그렇게 지리적으로 멀지도 않은 곳 아닌가요? 그쪽도? 그렇죠. 그렇게 멀지는 않죠. 그리고 보스턴하고 뉴욕하고는 셔틀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 시간대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가깝죠. 그 베이브루스를 갖다가 뽑아간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옛날에도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야구 이게 너무 침몰하면 안 되고 예. 이게 이제 편견이 극대화되는 이유가 사실은 인터넷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이 돼가지고 소통이 원활해졌다? 아니 되는 거죠. 왜? 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들끼리만 모이죠. 하기 때문에 집단 극화, 폴라라이제이션이 점점 더 세져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나면 점점 더 심해가지고 맞아 그 인간들은 죽어 마땅해 이런 극단적인 결론이 브레이크 없이 마구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가설 몇 개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공동의 리그다. 그래서 이제 지구 밖을 나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쳐다보는 순간 그래 우리가 그 안에서 아웅다웅 싸워봐야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지구에 산다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다시 돌아오면은 편견이 다시 되살아난다. 한 번만에 그런 경험 갖고 안 된다. 가설 2가 뭡니까? 적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예를 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물어보면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참 좋은 사람 많이 있다. 아, 걔는 적어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 팔레스타인도 또 이스라엘 누구누구한테 내 개인적으로 도움 받았다는데 이게 집단으로 딱 되면 우리 일본하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인 간에 있어서는 뭐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그 대중문화 통해 가지고 상당히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일 축구전만 있었다. 이러면 또 그냥 완전히 돌아가는. 그래서 연민을 느끼는데도 역시 그 집단으로 가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3위 습관의 야수들 그래가지고 이제 테세우스의 배 얘기하는데 테세우스 배 이거 설명 잠깐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좋습니다. 테세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나가서 특히 배를 타고 나가서 해전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배가 이제 자꾸 낡아지니까 이거를 그 배가 낡아질 때마다 부품 하나를 떼서 고치고 새 거로 갈아 끼고 또 뭐 돛대가 그거 되면 또 돛대 바꿔 끼고 그 다음에 뭐 키가 고장나면 또 키 바꿔 끼고 해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배에 있는 모든 부품을 싹 다 새 거로 갈았어. 자, 그러면 그거로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부품을 바꿔주는 인간이 하나하나 교체할 때마다 그걸 버리질 않고 그걸 따로 모아놨다가 새로 조립을 딱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새 부품으로 바뀐 이 배가 테세우스의 오리지널 배냐 아니면 옛날에 그 다 고장났던 걸 갖다가 재조립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옛날 부품으로 한 배가 테세우스의 오리지널 배냐 어느 게 테세우스의 배냐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결국은 뭐 뉴욕 양키즈에서 4번 타자로 뛰다가 다른 팀에 또 스카웃돼 가고 그러면 또 다른 팀에 스카웃 간 그 선수를 또 양키즈 팬들이 막 그 환영하는 게 아니라 뭐 야유를 퍼붓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 양키즈를 응원하는 거고 그걸 조금만 더 일반화시키면 넌 유니폼을 응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것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지금 결국은 유니폼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뭐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잘 쉽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잘 안 바뀐다. 고정관념 깨는 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장 내용 보면 휴먼카인드랑 약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사실 인간이 원래 되게 친절한 동물인데 그 연대감으로 해가지고 타 집단에 대해서 공격성을 가지게 된다거나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접촉과 편견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휴먼카인드에 나왔잖아요. 접촉하라. 예.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접촉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6장 보면서 휴먼카인드의 얘기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휴먼카인드에서도 그 테러 집단인가 그쪽 얘기도 나오잖아요. 반군 집단에. 예. 그래서 사실 6장의 내용은 사실 휴먼카인드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저는 보면서. 예. 상대적으로 조금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은. 금방 끝내겠네요. 211페이지 보면은 212페이지 이게 축구는 되는데 야구가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게임의 특성이에요. 축구는 협동 게임이고 야구는 개인 게임이거든.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이제 축구 게임 끝나면 그 선수들끼리 또 인사를 다 해요. 그리고 또 유니폼을 바꿔 입거든. 유니폼 바꿔 입죠. 야구 선수 유니폼 바꿔 입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아니 못 봤는데 그 옷 벗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빠따라도 서로 교환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축구는 이게 뛰면서 동료 같이 뛰는 그 선수다 이런 생각이 니도 선수고 나도 선수고 이런 생각이 강해요. 이게 집단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야구를 집단 개인 게임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피트 드러크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팀이 스포츠 팀에서 팀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인간한테 가르쳐준 팀의 유형이 103개래요. 골프 팀 운영하는 방법, 게이트볼 운영하는 방법, 배드민턴 팀 운영하는 방법, 팀 운영하는 방법이 한 103개가지가 있대요. 컬링 팀 운영하는 방법 다 다르잖아요. 그러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베이스볼 팀. 전문가 팀이라. 개인 플레이 하는 팀이다. 야구는. 그래서 야구는 자기 포지션이 있고 자기 레코드가 있다. 근데 내 포지션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가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아무 포지션도 아닌 게 텍사스 안타죠. 텍사스에 탁 떨어지면은 뭐 이루수도 나오고 막 중견수도 오는데 그 사이에 턱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아무의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떨어지면 무조건 안타로 쳐줘. 개인 기록이니까. 그래서 자기 전문 영역이 있고 전문 영역이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 그 투수는 공만 잘 던지면 되고 캐쳐는 공만 잘 받으면 되고 일루수는 다리만 잘 뻗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루수는 그 몸으로 완전히 막아야 돼. 그래서 그 팀에서 제일 성질 들어온 사람이 삼루수예요. 그 데드볼 제일 많이 맞는 사람이 삼루수예요. 몸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네스북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공필성이라고. 삼루수. 그 사람이 데드볼 제일 많이 맞았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만큼 그 데드볼을 제일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안 피하고 한 사람이다. 그게 삼루를 핫코너라 그래요. 각 코너마다 이게 그 성격이 다 따로 있어요. 아니 나는 그 쇼스탑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삼루수 몸으로 막습니다. 쇼스탑은 범위가 많죠. 1루, 2루 사이를 갖다 다 커버해야 되거든. 아니 2루, 3루를 하지. 예. 쇼스탑이. 2루, 3루죠. 2루, 3루를 하는데 그 사이 비는데 1루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전부 다 쫙 다 커버를 하죠. 그래서 발이 빨라야 되죠. 발이. 그래서 근데 온몸으로 던져서 막는 거는 3루수다. 네, 3루수죠. 3루는 빠지면 뭐 2루타, 3루타 나오니까. 그래서 몸을 사리는 사람은 이제 3루수가 되기 힘들다. 그래서 각 포지션마다 특징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고 각자의 기록이 다 있죠. 그래서 통산 타율도 나오고. 응? 그러기 때문에 이 브랜드예요. 이 야구는 개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조직에서는 연구소 조직, 그다음 과제별 조직 뭐 이런 거 할 때 개인 플레이를 주관할 때 그 야구팀 모델을 써요. 그다음에 이제 축구팀 모델은 축구팀. 자기 포지션이 있긴 있어요. 미드필드도 있고 뭐 백도 있고 포워드도 있고 다 있는데 볼을 위해서 자기가 최전방 공격수인데도 수비할 땐 다 내려와야 돼. 내려오지. 예, 다 내려와야 돼.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가는 협동 게임을 축구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미국 방식이 베이스볼 모델로 기반이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팀워크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축구팀 모델을 강조를 해요. 동양은 축구팀 모델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데거든요. 세 번째 이제 모델이 이제 재즈 콤보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뭐 이야기했다시피 재즈 콤보 모델은 희생 모델이 오랫동안 같이 이 손을 맞춰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대신 불어주고 이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대신 노래해주고 이러는 거죠. 이걸 희생 모델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이 재즈 콤보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재즈 콤보 모델을 갖고 희생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희생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제 자꾸 개인 플레이 하려고 그러고 야구팀 모델로 가려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팀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축구팀
모델하고 재즈 콤보 모델하고는 어떤 재즈 콤보 모델은 희생 모델입니다. 아하. 다른 사람의 힘든 걸 알아가지고 자기 희생하는 모델. 음. 그래서 뭐 밤 12시까지도 뭐 일하고, 응? 각자가 힘들 때 서로 밀어주고, 자기는 일 없는데도 옆에 사람이 퇴근 안 하면 같이 있어가지고 옆에 뭐 괜히 눈치도 보고 이러는 것들이죠. 합창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합창에서는 네. 이 혼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오히려 빼버린 빼버리죠. 그 목소리가 하모니. 튀어나오면 안 돼. 목소리가 튀어나오면 안 돼. 화음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팀 모델에 따라서 스포츠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해 가느냐. 그래서 축구가 제일 그 감독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스포츠죠. 그래서 축구에는 명장이 많아요. 야구는 교체밖에 없어요. 교체 타이밍. 교체 타이밍 잘못하면 욕 태바지기로 들어먹죠. 그래서 축구 감독이 돈을 많이 받아요. 퍼거슨 감독 같은 사람들. 예, 뭐 나이 뭐 90가 돼 가도 뭐 할 수 있죠. 야구도 사실 감독 게임이라고 좀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더 하긴 하겠네요. 네. 예, 그 감독의 연봉을 보면 알아요. 연봉을 보면. 네. 그래서 거장이라는 소리는 축구 감독밖에 이야기 아니에요. 야구 감독, 거장이라는 소리야. 하긴 저도 야구 감독 이름보다는 축구 감독 이름을 더 많이 아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얘기 하나만 더 하면 평행 우주로 들어가기 얘기하죠. 예. 그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전에 조금 전에 이제 215페이지 한번 보세요. 215페이지 보면은 그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다 더 잘할 때 그 개인은 그가 속한 집단의 나머지 사람들과 별개의 존재로 본다. 쭉 해가지고. 그런데 그대로 간직한 채 그들을 그저 그 집단의 예외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이렇게 해서 나의 시도는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실패했다는 이야기. 고정관념을 깨기 힘들다. 그래, 여기서 내가 못 깼다. 그러니까. 깼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테세우스의 배 이러면서 깨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해.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평행우주로 이제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볼 때 그 KK 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이제 그 뭐라나 전향시킨 그 재즈 연주가 데릴이죠. 데릴. 예. 데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데릴이 어떻게 KK 단을 전향시킬 수 있게 됐냐. 그거는 반사실적 질문 하나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신이 만약에 흑인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에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된 거예요. KKK는 계속 그냥 흑인은 인간도 아니고 뭐 없어져야 될 존재고 뭐 버러지 같은 존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가 만약에 흑인이라면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할 말을 스피치리스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봐라. 역지사지해라. 평행우주에 들어가봐라. 그리고 반사실적 사고를 해봐라. 이게 사람을 싱크어게인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5장을 끝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흑백 문제, 차별 문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이제 편견이잖아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그런 편견이 없었대요. 마크 트웨인이 이제 흑인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 마크 트웨인이 배를 탔는데 배를 탔죠. 배를 탔는데 미시시피 강에 배를 탔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그 깊이 수심이 이제 마크 트웨인이 통과되는 수심을 갖다가 재는 말이 마크 트웨인입니다. 그걸 자기 필명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마크가
MARK. 예, MARK죠. 그 부분, 마크한다는 이야기거든. 트웨인을 마크한다는 거거든. 그게 미시시피가 통과 수심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선원들 중에 흑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같이 일을 함으로 해서 흑인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흑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휴머니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죠. 그 말은 곧 접촉을 많이 했다는 거네요. 예, 접촉이 많아지면은,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은 편견이 깨진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평행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뭐 예, 넘어갑시다, 이제. 예, 그럼 이제 7장으로 백신을 속삭이는 사람과 부드러운 태도의 신문자. 사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다 의뢰에 당연히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죠. 예. 뭐 의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서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 예. 아 근데 그건 저쪽에 백신 맞고 저 잘못된 케이스가 초창기에 많았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가 우리보다 많이 박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이 독재 시대 때 백신을 맞았거든.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 문화적 공리라는 개념을 갖고 오는데 우리 그 227페이지 나와요. 문화적 공리. 예. 네, cultural truism.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아이들은 내 몸을 내가 망칠 자유도 있다고 그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 인디 사고고 이 동양 아이들은 하라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래잖아요. 그 뭐야 패스트푸드점에 주문 받을 때 서양 아이들이 오면 골치 아프대잖아요. 뭐 나는 뭐 그 양파 빼주라, 나는 뭐 빼주라 막, 뭐 안에 뭐 소스 뭐 넣어주라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없잖아. 빅맥 막 이러면은 쫙 다 같이 가잖아. 그 집단주의가 쫙 되는 거죠. 그 메뉴 시킬 때도 여러 명 갖다가 제일 빨리 나오는 거 하면 하나 다 통일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적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선택권을 주잖아요. 걔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맞으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요. 근데 저도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햄버거 가게에 가면 키오스크에서 주문 안 합니다. 그래서 직접 카운터에 가가지고 뭐 빼라, 뭐 넣어라. 제가 좀 그러는 편입니다. 저보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저야 뭐, 미국에서 9년 반 동안 유학생을 했다는 거 빼고는 100% 동양 사람인데 가끔 가다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그 독재 시대 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서양에서는 백신을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동기 강화, 면담, 뭐 핵심 기법 세 가지도 나오고, 예.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좀 이 부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백신 안 맞으려 하는데 옆에 가지고 뭐 아까 같이 너 죽는다 뭐 이런다든지 네 이래가지고 뭐 백신 안 맞아가지고 안 된 케이스 많이 봤다 뭐 이런다든지 이러면 도리어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이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미국 드라마 미드 굿닥터라고 있어요. 자폐증 가진 그 외과 의사 그 이야기인데 그거 보면 이제 백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신 안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다 자녀들한테 다 안 맞춰요. 요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한 사람은 윽박질러요. 너 백신 안 맞으면은 내가 장담 못한다. 잘못하면 이거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또 국학 베드학 같이 또 내가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이러면서 와이프를 설득해요. 근데 남편이 또 불같이 화내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 뭐 이랬거든. 예,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백신 맞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 236페이지 보면 돼요. 첫 번째가 저항의 행동은 심리적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다른 여러 견해에 대한 호기심을 싹둑 끊어버린다. 세 번째, 재반박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이 선택권을 자기한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동기부여 면담은 이게 동기부여가 이제 풀팩트하고 푸시팩트 이야기인데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동기, 성취 동기라는 게 자기 스스로 셀프 제너레이팅 하는 거거든. 이 드라이버스라 그러는데 자기 그 동인들을 갖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5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자기 결정권을 갖다 이렇게 부여해주면 된다. 그러는데 이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나 니한테 관심 가지고 있다. curiosity, 호기심. 호기심인데 나는 네 말을 들으려고 한다. 듣고 싶다. 그래서 니는 왜 백신을 안 맞으려고 그러냐? 그 견해가 뭐냐? 뭐 때문에 안 맞추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 뭐 인터넷에서 뭐 이런 거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네가 안 맞히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응? 그러는데 뭐 네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전문가의 입장을 조금 이야기해봐도 되겠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약한 균이기 때문에 네가 이야기하는 그런 자폐증 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나는 이제 내가 전문가로서의 내 견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생각을 가지고 네 스스로 결정해라. 동기 강화 면담하는 방법론이죠. 그렇죠. 예, 그 방법론의 사례. 담배 피러 가신 분이 아직 안 오시네. 빨리. 아니 그러니까 저 담배를 피우겠다는 거를 think again 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 동기 강화 면담을 해야 돼. 동기 강화 면담을 해가지고 예. 저 황준호 팀장을 담배를 끊게 만드는. 담배 끊게 만드는 걸 한번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예. 특정인을 갖다 도마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것도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동기 강화 면담.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죽기 전에는 끊고 죽는데. 아하. 예. 바로 직전에 끊고. 바로 죽기 직전에 끊고. 끊는 사람이 있고, 네. 죽기 한 1년 전에 끊는 사람이 있고, 아하. 죽기 10년 전에 끊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여튼 언젠가는 끊고 죽는데. 죽기 전에 끊는다. 예, 죽기 전에 다 끊고 죽는다. 좋습니다. 금강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남편분이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제 와이프 되시는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끊으라고 계속 스트레스를 준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할머니 앞에서 이제 안 피시고 그러니까 끊은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요 이제 침대가 아니라 요를 이제 깔고 사셨는데 그 요 밑에 방구들에 잿더리를 만들어 숨겨 놓으시고 계속 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분이 아유 그냥 마음 편하게 갈 때까지 할 걸 괜히 갈궜다 계속 그런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think again 하세요. 담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기 강화 면담의 방식으로 스스로 끊어야지. 지금 뭐 김현철 교수님도 스스로 끊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나도 스스로 끊었고. 나는 98년도에 끊었어. 그럼 김영철 교수님은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아니 술은 안 끊었지. 3년만 끊었고 담배는 이제 끊었죠. 근데 평생 잘했던 의사결정이 담배 끊은.
근데 사실 끊는 거로 얘기하면은 제일 힘든 게 다이어트입니다. 이유는 금주, 금연은 끊어버리면 되는데, 원타임 디시전 메이킹을 딱 홀드하면 되는데, 다이어트는 안 먹으면 죽어버리니까, 요걸 딱 그 절제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 지속적으로 계속 그 적정량을 한다는 이게 이제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음껏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딱 요만큼만 먹어서 해서 이게 다이어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위를 축소해야지. 근데 두 분이 또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제가 갑자기 또 재반박 논리가 생기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고, 뭐, 담배 피고 빨리 죽든, 뭐, 담배 안 피고 길게 살든, 마음대로 하세요. 네, 끌레망 할머니가 103살까지 살았는데 담배를 끝까지 피웠다 그러죠. 그 프랑스 예. 할매, 그 끌레망이거든. 그 내 신문에서 봤어. 그러니까 그런데 뭐, 옛날에 그때 내가 담배 피울 때기 때문에 그 논리를 내가 썼다고. 끌레망 봐라. 사실 담배는 저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평생. 예. 평생 뭐 죽을 때까지 참으면 돼. 근데 네. 그런 것까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예, 나는 잘 끊어. 뭐든지 잘 끊어. 인간관계도 잘 끊습니까? 예, 인간관계를 못 끊죠. 거기는 질긴 연이 있어가지고. 당구도 못 끊으실 것 같은데요? 당구도 끊을만 하면 끊지. 뭐. 심산유곡에 들어가 있으면 당구장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 제가 당구대 당구 하나 가고 놔드릴게요. 심산유곡에. 예. 자, 그래서 뭐, 어쨌거나 황준호 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합니다. 예. 자기 그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는 다 마찬가지일 테니까. 예. 일단 저는 뭐 103세까지 사셨다는 할머니 논리를. 그런데 뭐 그게 별 도움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결국은 아담 그랜트가 얘기하듯이 지금 시작한 거예요? 예?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예. 아, 우리는 뭐 시작과 뭐 시고 이게 막 넘나들고 경계가 역시- 없어. 그래가지고 여시여종하다. 예. 야, 이게 그 편집이. 설득 과정에서 상대방의 네. 믿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황 팀장한테 대해서 금년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못 바꾼 것 같아. 저 양반 아마 더 많이 필지도 몰라,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바꾼다는 그 말 용어 자체가 잘못된. 그러니까. 예. 이 바꾼다는 동기에 의해서 이걸 하면은 안 된답니다. 벌써 지금 재반방, 뭐 방어 논리, 뭐 예. 다 구축해 놓고 그러니까 방가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교재 한번 보면서 정리하죠. 238페이지 중간에 동기 강화 면담의 핵심 원리. 그래서 1번 본인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 도와야 한다. 바꾸게 한다는 건 아니고 도와야 한다. 그런데 못 도우면 이제 못 하는 거고. 2번 이제 239페이지입니다. 동기 강화 면담은 겸손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드러내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관심이 관심. 그래서 3번 구체적인 방법은 이 우리의 역할은 거울을 그의 앞에 두어서 황준호 팀장 앞에 두고 그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힘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생각하기 사이클이 시작된다. 아니, 거울 갖다 놔가지고는 지금 워낙 외모가 준수하기 때문에 안 되고, VR로 해가지고, 그 막 여기 썩어 문드러진 폐 같은 게 이렇게 막 탁 드러나게 한다든지, 뭐, 그래가 소용이 없다. 뇌의 세포가 막, 예? 그래가 소용이 없다니까. 그게 혐오 방식이고 이거 소용이 없다니까.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 담배 꺼내야 없습니다. 있어요. 그다음에 완전 4번, 카밍아웃 했어, 지금 막 꺼내 들고 막 카메라에. 4번이 이제 질문하는 핵심 기법이라고 되는 게 개방형 질문을 한다. 예,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개방형 질문. 아니, 그러니까 황준호 팀장, 저 담배를 처음 피게 된 동기가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라는 거죠, 지금. 군대 가서 피했겠죠. 학력고사 끝나고 피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쉽게 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 군대 가서 50분 쉬고 10분 쉬잖아요. 아하. 그게 이제 완전히 습관이 된 거죠. 담배 일발 장전. 예. 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못 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끊겠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죠. 지금까지. 아하. 예. 근데 지금 끊겠다는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줄이긴 했어요. 되게 많이 줄였어요. 원래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몸이 이제 예전만큼 뭐 받쳐주질 못하니까 음, 예전에 많이 필 때는 뭐 하루에 2갑도 넘게 피고 했는데 아, 그렇구나. 이거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어, 지금은 뭐 거의 뭐 반갑? 예, 아유, 그 굉장히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달라졌네. 당구나 골프 같은 거 안 치면은 그냥 반갑 정도 피는데 이제 당구나 이런 거 아, 치면은 이제 아주 좀 많이 좋습니다. 피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반영적 경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 저 마치 제가 교보제 같은 것 같은데. 지금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의 소망과 변화 역량을 확인한다. 이게 본인은 지금 그 본인이 언젠가는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끊어야겠죠. 예. 아직 변화 역량이 안 보이네. 4분의 1로 줄였는데. 4분의 1로. 이미 많이 줄였네. 그러네, 진짜. 그건 대단하네. 예. 죽기 전에는 끊을 겁니까? 끊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저도 끊을 것 같긴 해요. 이제 50이 다 돼 가니까 이제 50 넘어가면 아니, 본인 나이까지 얘기하는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황 팀장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예, 뭐 스스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결정한다면은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되게 뭐- 사람들한테 뭐 선언을 하더라고. 내가 담배를 언제까지 안 넣으면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선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담배를 언제까지 끊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그 그 이전에 심지어 누구의 아들이다라고까지 선언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또 피우죠. 대개는 멍멍멍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 예, 또 피우죠. 그뭐 멍멍멍 이러고. 벌금을 거는 사람도 봤는데 벌금도 또 피우더라. 야, 또 제가 도와줄 길이 없네. 그 옆에 사람들이 없으면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으면 되는데. 97년도에 한 달 정도 끊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왜 끊었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때 잠깐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담배를 계속 피면 이제 이 집중력도 조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암기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때 한 달간 끊어본 적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계속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걸 받으니까 이게 저에게는 사실 스트레스 해소용이죠. 사실 담배를 핀다는 게. 예. 사실 주말에 집에서 뭐 일 없고 집에 있을 경우에는 거의 안 펴요. 예. 근데 이제 나와서 일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그렇죠.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건 대단해. 좋네. 예, 술을 잘 안 먹으니까 근데 요즘에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사무실에서 가끔 낮에 맥주도 한 캔씩 하고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음료수, 다시 음료지. 음료지, 음료. 저에게는 그래도 이게 뭐. 음료가 아니라 한 캔이면은 빨개지거든요. 근데 내 친구보다는 낫네. 내 친구 중에 하나는 담배를 매일 끊는 애가 있어. 뭐, 그거보다 훨씬 낫네. 자기 매일 끊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담배도 제일 순한 거 펴요. 1mm 이거 되게 순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어쨌든 점차적으로 끊으려고 준비는 계속 하고 있죠. 뭐, 변화 역량이 확고하게 보입니다. 보이죠. 그 옆에서 이제 자극해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예. 변화를 향한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기 강화 면담 이게 이제 시작된 게 칼 로저스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센터드 세라피라는 건데 그거 난 다이렉트 그러니까 비지시적 면담이거든. 지시적 면담은 담배 끊어야 됩니다. 안 끊으면 죽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담배 뭐 피우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비지시적 면담이 어떤 건가 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애가 학교 딱 갔다 왔어요. 책가방 탁 던지면서 아이씨 담탱이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우리는 뭐, 너가 선생님한테 무슨 버릇이냐 막 이러면서 꾸짖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 화가 되게 났나 보네 이러면서 담탱이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어. 그러면 그래 학교 뭐 나도 그런 적이 있지. 뭐 학교 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 안 다녔어도 잘 된 아니, 사람 속에 없는 말을 결국은 속에 없는 말을 하라는 얘기네. 아니요. 그 사람 말대로 그대로 따라가 주라는 거야. 그러면 담탱이가 지금 담임 선생 언어를 얘기하신 겁니까? 예. 난 처음 못 알아들었어.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학교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지. 이러면서 그럼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될까? 모르지. 뭐 처음에는 재밌겠지. 근데 나중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뭐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게 학교 안 가서 뭐 생기는 게 좋은 거는 뭐고 나쁜 건 뭐지? 이러면 좋은 건 자유롭고 나쁜 거는 나중에 잘못하면 취직도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들하고 뭐 좀 뒤처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나쁜 점이 있었네? 이러면서 계속 들어만 주라는 이게 지시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처음 딱 나왔을 때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쇼킹해가지고 이게 뭐지? 면담이라는 거 뭔가 내가 해주는 말이 있고 가이드라인을 끌어줘야 되는데 이거 말만 들어줘도 스스로 찾아가더라. 그래갖고 이제 나온 게 뭐 유답, 그러니까 답은 니한테 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 비지시적 면담에서 클라이언트 센터드 세라피라는 게 나오죠. 들어주기만 해도 이게 이제 이론은 뭔가 하면은 몰라서 니한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봤자 계속 책밖에만 도니까 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함으로 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쭉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기 강한 면담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를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게 프리텐드 하는 거죠. 그런 척하는 그게 문제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는 있는데 잘 안 된다 할 때 동기 강한 면담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백신을 마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사람한테 흔들리는 사람한테 스스로 한번 객관적으로 과학자적인 사고로 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기 강한 면담입니다. 그게 아까 이제 애덤 그런트가 이은 거로 표현을 하면 현상 유지 발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뭐 유도 질문을 하든 뭐 하든 안 통하고 변화의 발언을 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면 황금실을 잡아당기듯이 술술술술 잡아당기면은 자기 입에서 그래 끌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뭐 네 학교 안 가면 그럼 네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엄마들이 엄마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으면 진짜 부처님이에요. 속에서는 뭐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그래 뭐 학교 안 가도 되지 그러면은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근데 신나겠지. 마냥 신날까? 마냥 신나는데 이러면은 너 그럼 대학 못 가면 더 좋지. 뭐 이렇게 애가 나가면은 이게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야, 너 대학도 못 가고 그럼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못 먹고 엄마 아빠 다 늙어가면 네가 이제 부양해야 되는데 너 직업도 없고 그러면은 뭐 엉엉 울면서 아유 뭐 공부할게는데 초등학교 5학년 딱 지나보세요. 뭐 대학 안 가면 더 신나겠는데 뭐 그럼 너 뭐 하려면 그럼 세계 일주 여행 댕기지 그러면 돈은 어디서 무전 취식이지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열받아 가지고 지금 한참 애를 키우고 있는 황준호 팀장한테 들어봅시다. 이 동기 강화 면담 해가지고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중학생만 돼도 이제 돈의 개념이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면 이제 쫄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엄마 아빠도 죽을 건데 음,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래? 그렇지. 뭐 우리가 뭐 재벌가도 아니고 너한테 뭐 몇백억씩 물려줄 재산은 없다. 아, 그런 식으로 험악한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안 가도 된다. 아, 대신 네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건 네가 해결을 해라.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가 때부터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먹히던가요? 그냥 학교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는 거 보면은 그게 지금 잘못된 예를 갖다가 두 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251페이지 예, 예. 보세요. 이 동기 강화 면담의 개척자인 밀러와 롤릭은 상대방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 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동기 강화 면담에서는 경청이다. 그런 질문 하지 말고 네 나중에 뭐 돈 없으면 어떡할래? 이건 조정하는 차원이거든. 응. 끝까지 들으라는 얘기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애가 막 산으로 막 가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그냥 아니 그 말을 들어라. 경청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 개의 말에 나온 단어에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가지고 너 돈 없으면 아빠 엄마는 죽는데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걔가 아빠 엄마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거. 아빠는 돈도 생각은 하게 이런 만들죠. 거. 지가 그 말을 하면은 되는데 스스로 그 크루 실마리를 지가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조정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동기 강화 면담은 실패한다. 유도신문이 유도신문.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251페이지. 왜냐하면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오래전부터 경고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교한 방어 기제를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려 한다, 유도하려 그런다면 바로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뭔가 있어, 야로가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나온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253페이지 보면은 경청의 기술이 나온다. 들어라. 들으면은 거기에 실마리가 나온다. 아까 김영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변화의 순간도 포착하게 될 것이고 걔가 말하는 걔 언어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액티브 리스닝입니다.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표면적인 대화의 이면에 있는 말하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가 들으라. 행간을 읽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이먼 앤 가펑클롤에 나오잖아요.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 보면은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이러거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주의 깊게 들으면 이 hearing 하지 말고 listening 하라.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게 이제 액티브 리스닝. 그게 경청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가 말하는데 저쪽에서도 막 자기의 관심 대상에 또 동시에 관심을 표명하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더 선명하고 또렷하고 자기 갈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과 공감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대학원 진학하면 안 돼. 또는 너 반드시 진학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쓰는 기법이냐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컨설팅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카운셀링이라는 것 또는 그 리스닝 한다는 거, 경청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같이 표해 주는 거,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스스로가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느냐? 지가 해결하는 거죠. 네. 그럼 나는 뭐 하는 거냐? 지가 문제 해결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불이 난다 이런 거는 부모 자식 간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카운셀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공감은 하되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이입하게 되면 막 완전히 열불이 끌어오른다든지 너무 그 동일시하고 내담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 자식은 지가 못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게 휴먼카인드에서 뭐 한 이야기잖아. 휴먼카인드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공감을 넘어선 연민이라고 그랬거든. 네. 연민. 그러니까 컴패션이나 뭐 피티네스 뭐 이런 거거든. 엠퍼티. 예. 그러니까. 엠프티나 심퍼티, 심퍼시가 맞겠네. 심퍼시. 그렇죠. 심퍼티는 되는데. 예, 연민이라. 엠퍼시야 공감하면은 똑같은 상태로 빠지면 지도 깔아앉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디스턴싱 해가지고 끈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그 책 보면은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할 때 사실 답은 다 여자분들이 다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는 들으면 뭐 해결책을 제시해 해결해 주려고 그러지. 교정 반사.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특히 신혼일 때 사실은 좀 많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해결책 제시해주고 빨리 끝내려고 하고 네. 그때는 좀 많이 싸웠었죠. 네. 그런 대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네요, 진짜. 네. 네. 예,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경청하면서 그 사람의 말로 내가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뭐 백신도 마치고 뭐 게릴라 방군하고 이런 협상도 제대로 다 끝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뭐 내가 성공했다고 이게 그 결과가 수단을 합리화하는 건 아니다. 또 생각해라 이러면서 또 이렇게 싹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창업자한테 자기가 컨설팅 해줬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잘리죠. 예. 다 좋았는데 예.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잘렸단 말이에요. 예. 잘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변화하는 거는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제2사회에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예. 그래서 결국 잘려서 아담 그랜트가 제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동기 강화 면담의 핵심 기법으로 소개하는 것이 요약과 실천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변화하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겠지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당신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는가는 1년의 계획까지를 꼭 확인해라. 그거 확인 안 해가지고 사람 하나 잘렸다. 예. 그런 또 자기 실패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코칭의 방법론. 예. 그게 이제 아티큘레이팅 하고, 그 다음에 변화 계획 수립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청사진에가 PT를 딱 갖고 갔으면은 깔끔하게 끝났을 거라. 그런데, 해야 된다 하고 당위성만 갖고 갔는데, 그렇죠. 떠듬거리고 이러니까 확신을 못 줬으니까 접자, 뭐 이랬겠죠. 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뭐 아까 진짜 우리 김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가 실패 사례를 갖고 그러니까 이게 호소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 나 이거 좀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아요. 글 쓸 때 좀 이렇게
예, 좀 많이 망가져야지. 네. 제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말대로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한테 대해서 싱크 어게인 하겠어. 예.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영 못 책임져 보니까 지겠네. 아니다. 예, 그래서 저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는 거는 뭐 좀 마음만 먹으면 쉬운데 다른 사람 바꾸는 건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야 된다. 정교하게. 그리고 이것 자체도 여태까지는 내가 올바른 길만 가르쳐주면 스스로 뭐 변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 저항 이런 것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단 그런트가 생각을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아니,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교수 아무나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오늘 2부 5, 6, 7장 저희가 오늘도 되게 상당히 친절하게 하나하나 거의 다 짚어 나갔었죠. 네. 이제 뭐 3, 4분은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네. 빨리 뭐 해결하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제일 어려운 게 일부입니다. 일부. 진짜. 그 1부에서는 진짜 많은 낯선 용어들, 개념들이 많이 나왔고 2부만 해도 뭐 아주 좀 수월한 편이었죠. 예. 뭐 이제 마무리를 제가 좀 하자면 제가 사실 요즘 최근에 이제 쓰고 있던 원고가 미시시피 버블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그때 그 주인공이 이제 존 로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는 그분이 사실은 뭐 프랑스 경제를 말아먹은 희대의 사기꾼 뭐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다면 사실 최근에는 화폐 개혁이라든지 현대 금융에 대한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뭐 그런 평가도 좀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한 정책이 다 이제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 대응 방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를 지금 이제 다시 현대 사회에서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고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테일러 리라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 때도 그렇고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때의 그 실패했던 사례들을 연구해가지고 양적 완화라든지 뭐 테일러 리라든지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변하는 거는 뭐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사실 사실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 이제 인류가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대응 방안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싱크 어게인도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2부까지 제가 봤을 때 고정, 그러니까 항상 그 항진 경제는 없다. 언제든지 참은 없다. 그래서 그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법이 계속 바뀌는 거가 옳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싱크 어게인을 계속 하자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2부 또 정리해 주시느라고 두 분 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부, 4부를 끝낼 수 있겠죠? 예, 통화로. 끝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3부와 4부를 마지막으로 해서 싱크 어게인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두 분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